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27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2025년 춘제 새해 인사에 참석해 연설하며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다. 올해 전면적 개혁을 더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경제가 지속해서 회복되고 좋아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올해도 역시 중국이 화두는 경제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직접 시장에까지 나와 시찰하며 인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오닝에서 시찰을 하는 동안 시 주석은 다가올 춘절을 위한 공급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동시장을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야오닝성 선양시 선어구에 있는 바로 그 다동시장에서 춘제를 앞두고 원인 불명의 폭발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 27일 프랑스 공영라디오 RFI와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중국어판에 따르면 26일 오후 12시 36분께 야오닝성 선양시 선어구에 있는 다동 식품시장 입구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곳은 불과 사흘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춘제를 앞두고 시찰한 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공영라디오 RFI는 폭발 당시 현장에는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보려는 사람이 많았고 정확한 사상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폭발 위력이 강해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영상에는 시장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이어 길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이 강하게 폭발해 아수라장이 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폭발 후 현장에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여러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일부는 피를 흘리며 주저앉았습니다. X 등 해외 SNS에는 부상한 사람들과 소지품, 전기자전거가 길가에 널브러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은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배터리 폭발로 치부하기에는 폭발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영상 속에서 한 남성이 오토바이 또는 전기자전거로 추정되는 물건을 살펴보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고 떠난 뒤 그 자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는 이 사건이 거의 보도되지 않았으며 바이두와 웨이보 등에서 이번 폭발에 대해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역시 보도를 통제한 것입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선양 폭발과 관련한 보도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진보 성향의 중국 관영 언론인 광명일보는 원인을 조사 중이며 공식 브리핑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만 전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23일 시 주석이 시장을 방문해 시찰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시사한 것입니다. 폭발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에는 한 남성이 전기자전거를 조작하는 모습이 담겼고 그와 동시에 큰 폭발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발표한 AI 딥시크에게 중국의 최고 권력자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평가를 한국어로 물었을 때 놀라운 답변이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개발한 딥시크가 중국 내 인권 상황, 남중국해 군사적 활동 등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와 비판이 있다고 다소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중국어로 질문했을 때는 답할 수 없다, 화제를 바꾸자며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마저도 조만간 검열될 것으로 보이지만 AI가 분명 시진핑 주석의 부정적인 면을 언급했다는 점은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AI 업계를 뒤흔든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중국에서 개발한 인공지능답게 질문을 가려받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딥시크에 중국 관련된 민감한 질문을 물어보는 인증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주로 중국의 제7대 주석인 시진핑과 관련된 질문이나 천안문 사태,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 등 중국인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질문들을 입력했습니다. 딥시크는 공통적으로 이런 종류의 질문에는 어떻게 접근할지 확실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출력,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뭐야 등 질문에 동일한 답변 거부 메시지를 출력하던 딥시크는 천안문 사태에 대해 설명해줘라는 질문에는 중국 정부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항상 국민의 이익과 사회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왔다고 답했고 중국 공산당의 강한 리더십과 중국 인민의 지혜로운 선택이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답변을 도출하기까지의 AI 학습 내용을 살펴보자 이 주제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아 어느 경우든 법적 제한과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해 등의 문장이 발견됐습니다. 동일한 답변을 받은 누리꾼들은 딥시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추측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딥시크는 기존의 챗 GPT, 제미나이 등의 대화형 AI와는 다르게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중국이 대중들이 이용하는 모든 미디어에 대한 검열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국가의 안정성과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기 위함을 명목으로 중국 공산당의 이념에 맞지 않거나 중국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내용에 대해 제재하고 있는데요. 딥시크도 중국의 문화 검열에 포함됐냐는 질문을 하면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출력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중국 공산당은 검열과 통제를 더 강화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춘제 휴가 기간에 발표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의 내용을 보면 가정교육을 통해 중국 공산당과 국가를 사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예전 연설 내용이 들어가 있어 21세기에 이런 내용이 가능한가 눈을 씻고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경기 침체와 사회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가정 단위에서부터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는데요. 지난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수는 이날 발간한 최신호에 지난 2016년 12월 시 주석이 전국 문명 가정 대표들을 표창하면서 가정을 중시하고 가정교육을 중시하며 가풍을 중시한다는 제목의 연설 일부를 실었습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가정이 사회를 이루는 세포로 연결돼 있다면서 많은 가정은 가족과 애국을 하나로 통일하고 가정의 꿈을 민족의 꿈과 어우러지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가정교육을 중요시해야 한다면서 가정에서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키우고 실천하며 가족 구성원, 특히 다음 세대가 당, 조국, 인민, 중화민족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춘제 기간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관념과 관련한 선전 내용이 발표된 점에 주목하면서 중국 당국이 이제 일반 가정을 이념 전쟁과 정치 선전의 진지로 삼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사회 불안을 걱정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국 등 중국 밖에서 활동하는 평론가들을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가족애와 효 등 전통적 가족관념을 이용해 젊은이들을 상대로 정치적 교화와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 통제를 심화하는 것이자 현재 국내외 정세에서의 정치적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중국 국가안전부가 국민들에게 춘제 연휴 기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역시 중국 공산당의 불안감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연휴 첫날인 지난 28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춘제 기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함정들이 조용히 우리 주변에 잠입해올 수 있다. 연휴 기간 모임에 참석하거나 친지를 방문할 때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훔치는 활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에 거주하는 정치학자인 왕진타오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통상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동하고 모이는 춘제 기간은 당국이 긴장하는 시기인데 최근 중국 공산당의 언행을 보면 안보에 대한 집착이 갈수록 황당하고 독단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현재 민속과 관습에 대한 관리, 통제를 보면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21세기의 중국 역사상 가장 가혹한 폭정의 시대였던 마오쩌둥의 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다는 말이 나오다니 지금 중국 경제가 대체 얼마나 안 좋길래 이런 것일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